자, 오늘 저희 전공 필수 과목 타로의 이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로 카드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베이직 웨이트 타로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로 카드들의 바탕이 될 수가 있겠죠. 제일 기본 요런 카드 이미지로 시작을 했다. 아무튼 요렇게 베이직 타로 카드를 요즘에 복각을 해가지고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읽은 책들을 찾아보다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있었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타로 카드가 초반에 만들어졌을 때 이게 아무래도 타로 카드가 그 성경책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가 많아요. 성경책에서 이름을 따왔다든지 단어들을 따왔다든지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서 언제부터였던지는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 있는 요 그림들이 제일 초반에 그려진 타로 카드의 복각 제품들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요게 가장 설명이 잘 쓰여 있었어요. 가장 친절한 타로. 한스미디어라는 곳에서 출판이 됐고요. 요 가장 친절한 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타로 카드를 배우심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책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가 그러니까 두 페이지 한 쪽이 한 카드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 있고 정방향, 역방향, 기본 키워드, 뭐 현재 상황, 감정, 뭐 문제, 미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응용법까지 이렇게 한쪽에 한 카드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책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요 책을 좀 참고하면서 같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이제 타로 배우기 막 시작했을 때 그 자료도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진행해 드리겠다는 거.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타로 카드의 한 덱입니다. 타로 카드의 덱은 1부터 78 여기 위에 숫자 써 있죠. 요거는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블랭크 카드라는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타로 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79장이 되는데 이 블랭크 카드가 포함이 돼 있을 때 타로점을 본다면 만약에 간단하게 설명해서 3카드 배열법이라고 있어요. 3장의 카드로 배열을 해서 설명하는 3카드 배열법에서 마지막에 블랭크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처음에 나왔다. 그러면 답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시작하는 거고요. 중간 과정에 블랭크가 나왔다는 거면은 중간에 과정이 한번 꼬여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랭크 카드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든 카드에 존재하지는 않다라고 블랭크 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지? 뭘 방금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말 그대로 몰루 카드. 타로 카드는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0번부터 21번까지 0번부터 21번까지 여기가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해요. 숫자가 써 있는 카드는 메이저 아르카나, 메이저 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때 많이 보셨던 나무, 뭐 컵, 칼 이런 거 쌤 제 코고라요. 괜찮아요. 안 들으면 뭐 본인이 안 듣는 거죠 뭐. 자, 아무튼 요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 아르카나, 마이너 카드라고 불려요. 마이너 카드 안에서도 나무나 뭐 이런 컵이나 칼, 동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코트 카드라고 합니다. 코트.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 코트 카드가 있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코트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코트당 14장의 카드가 있어요. 14장의 카드가 있고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하는 견습, 나이트라는 기사, 퀸, 여왕, 킹, 왕까지 해서 14장의 한 코트고 14장이 4묶음으로 되어 있는 마이너 아르카나가 있고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 코트가 있습니다.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지, 메이저 아르카나 코트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메이저부터 해야겠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갈 거니까. 자, 일단 요렇게 메이저 아르카나의 첫 번째를 담당하고 있는 바보 카드가 있어요. 이 바보 카드는 0번 카드예요. 타로 카드는 0번부터 시작하는 타로 카드예요. 콜라마신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 0번 카드, 0번 바보 카드의 뜻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태양빛이 떠 있고 한 사람이 서 있고 이 막대기에 짐바구니를 묶어 놓고 절벽이 있고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이 바보를 옆에 딱 붙어 있죠. 자, 요런 바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그림만 놓고 보자면 이 사람이 여행을 가는구나. 이 사람이 여행을 가는 사람, 아니면 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 아니면 뭐 그냥 그 사주타로 같은 데서 얘기하는 역마살이라고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는 모양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절벽이 앞에 있어요. 절벽이 있다는 뜻은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길이 험한데 이렇게 그냥 짐가방 요만한 거 하나 메고 앞에 막 파도가 치고 있는 이런 절벽에 요만한 보찜, 요만한 조그만한 자루 하나 들고 옷은 또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데 복장이며 짐이며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0번 바보 카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험한 여행을 도와줄 동반자가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동업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한테는 이 강아지, 동업자가 필요하다. 네, 하드모드 산책이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0번 카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출발, 여행, 아니면은 뭐 어리석음, 성급함, 동업자, 이런 의미들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타로 카드를 쭉 설명하기 전에 타로점을 볼 때는 원래 그 정역이 있어요. 정방향과 역방향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그 책상을 잘못 쳐가지고 진동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는 정방향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역방향까지 가면은 너무 길어져서 카드도 많은데다가 설명할 것도 많아서 지금 하나 설명했는데도 벌써 한 4, 5분 쓴 것 같으니까 이렇게 0번 카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0번 카드 됐고요. 그 다음에 1번 매지션, 마법사, 마술사, 이런 걸 뜻하는 카드입니다. 1번 카드는 마술사예요. 마술사 앞에 보면 책상에 동전, 컵, 칼, 나무 이것저것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꽃밭이 있고 한 손에는 촛대 같은 걸 들고 머리 위에는 무한대 표시가, 날 나눠서 해도 괜찮죠. 오늘 뭐 메이저만 하고 나중에 마이너만 해도 되고. 아무튼 이 사람 머리 위에 무한대 표시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매지션 카드, 그냥 마술사 마법사를 직역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 사람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베테랑이죠.
어딘가에 서서 마술을 보여준다는 행위 자체가 그거를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이 분야의 베테랑이 되었다. 그래서 마법사는 베테랑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제2법사. 모든 걸 준비해서 이뤄낸 사람. 다재다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타로 카드에 무한대 표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혜롭거나 아니면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타로 카드에 종종 무한대 표시가 머리 위에 그려진 카드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지혜롭거나 현명하거나 굉장히 생각이나 뜻이 깊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동전, 컵, 칼, 나무 이렇게 테이블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다재다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마술사 마법사라는 카드가 단순하게 키워드로만 따지고 보면은 예술 쪽과도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체능. 뭐 미술이나 뭐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마법사 카드가 나오면 예체능 쪽으로 굉장히 잘 활발하게 발달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술적으로. 그렇게 1번 마법사 카드가 해석이 되고요. 자, 2번. 이 사람은 고위 여사제예요. 예, 고위 여사제 한 분이 B와 J, 하얀색, 까만색 기둥에 앉아 있고, 그렇죠? 아, 그 설명을 또 안 들었네. 자, 타로 카드를 보면 올곧게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긴 안 나와 있나? 여긴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아무튼 뒤돌아 있는 카드, 사람이 뒤돌아 있는 모습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자신감을 뜻해요. 정면을 올곧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확고한 사람이고 약간 측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애매모호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충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앉아있는 방향이나 얼굴의 방향 이런 것도 타로 카드의 해석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 아무튼 2번 이 고위 여사제 카드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이분은 사제예요. 사제는 되게 그 똑똑하고 결정을 이렇게 내주는 사람이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BJ 사제 맞습니다. 제가 사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제 카드가 나오면은 이거를 뭐 선생님이나 내 스승님 아니면 그 교육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B와 J, 제가 아까 타로 카드는 그 성경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B와 J가 성경에서 나오는 보이드와 아킨이라는 그 기둥이에요. 보이드와 아킨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기둥의 이름. 네, 그래서 선과 악, 백과 흑,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 고위 여사제가 가만 보면은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은 사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은 약간 측면이에요. 네. 고위 여사제가 눈은 측면인데 고위 여사제가 자신감은 넘치는데 살짝 초조한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은 있는데 항상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내가 지식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하니까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고위 여사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3번 여왕 카드입니다. 여왕 엠프레스 여왕 카드가 있는데 여왕 카드는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 그 여성을 상징하는 요 심볼이 있고 되게 화려한 잠옷 같은 걸 입고 한 손엔 금색 봉을 들고 별로 된 이렇게 왕관 같은 걸 쓰고 있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 되게 아늑해 보이는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여왕이라고 그림이 돼 있는데, 여왕은 말 그대로 그냥 가진 게 많은 풍부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얼굴도 보면 정면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고 온화한 미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여왕이 좀 과해지면 그게 공주병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과해지면 공주병이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점을 봤을 때 여왕 카드가 나온다면은 이게 임신에 관한 키워드도 있어요. 생명의 탄생, 그런 의미의 여왕 카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여왕 카드와 나란히 붙어 있는 4번 카드. 이건 황제예요. 여왕과 황제. 이게 보통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각각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이 카드가 여왕과 황제가 서로 이렇게 나란히 맞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둘이 부부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뭐 그 점을 보면서 신혼부부나 커플이나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나란히 나오면 부부로 해석하긴 해요. 근데 얘네가 부부다라고 명시돼 있는 얘기는 아직 제가 못 찾아본 건지 그게 뜻이 없는 건지 그렇게 명확하게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 4번 황제 카드입니다. 일단은 황제가 약간 그 되게 사막 같은 요런 붉은 빛이 도는 오렌지 빛이 도는 배경에 돌로 된 의자에 앉아서 정면을 보고 있지만 눈은 사선으로 돼 있고 이 금봉을 가지고 왕관도 쓰고 이렇게 앉아 있죠. 자, 황제 카드는 권력을 의미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명령하는 사람. 그래서 되게 엄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황제 카드는 굉장히 명예를 따지거나 그럼 본인이 권력을 휘두르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런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혹은 연상의 남성, 그런 의미를 뜻할 때 황제 카드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나 권력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왕관, 손에 있는 금 요거 십자가, 앙크 십자가 요거랑 손에 또 금 그 볼도 쥐고 있어.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리더십이 황제 카드는 강제예요. 너 이거 해 하는 명령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라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고 너 이거 해 라는 명령의 리더십이 있는 카드로 해석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이건 교황 카드입니다. 교황. 이제 앞에 교황이 서 있고 앞에 그 신도들이 앉아서 이 교황의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카드예요. 여기도 또한 기둥이 2개가 있죠. 이것도 이 그 5번 교황 카드도 선택을 내려주는 사람,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근데 교황이라는 존재는 타로 카드 안에서 해석을 할 때 그 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떤 게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황 카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히거나 교황 카드가 핵심으로 읽히면 당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혹시나 불안함 때문인지 확신을 듣고 싶어 해서 그런지 질문을 한 번 더 한 걸 수도 있겠다. 이미 정답을 아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에 교황 카드가 도드라지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에 2사람이 있는 것도 뒤에 기둥 2개가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정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교황 카드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황 카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네 맘대로 해 방목이에요. 나는 너한테 방법 알려줬어. 선택을 하건 안 하건 너의 선택이야.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교황 카드는. 그리고 근데 교황 카드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게 이 사람이 뭐 소개팅의 주선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와를 이어주는 사람,
뭐 연애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적으로는 그런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사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리고 선택권도 넘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 자, 그리고 6번 연인들 카드예요. 보시면은 밝은 태양 아래에 붉은 날개를 달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서 있죠. 붕업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하는 날이라서 강의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연인들 러버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그냥 카드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조화, 뭐 사랑, 연애, 결혼, 아니면은 그 연애운으로 보지 않아도 협력하는 거, 뭐 동업자, 같이 일하는 거,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상형, 이상형이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에는 나무가 올바르게 있는데 한쪽 나무는 불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험을 의미하기도 해요. 올바르게 돼 있는 나무로 갈 것인지 불타고 있는 나무로 갈 것인지 선택, 그리고 모험, 약간 이런 식으로 요 연인들 카드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교황이랑 같이 나왔는데 교황이 먼저고 연인들이 나중에 나왔다, 이런 거면은 소개팅 주선자고, 연인들이 먼저 나오고 교황이 나왔다 이러면은 본인이 소개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개팅을 주선해 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카드의 영향의 힘을 더 받는 편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전차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 요게 7번 전차 카드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사람이 전차 마차를 타고 요 옆에 바퀴도 있고 검은색, 흰색, 스핑크스 같은 아이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건물들도 보이고. 자, 전차 마차 요 카드는 그냥 전차나 마차 의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미 본인이 출발을 끄는 거예요. 이미 부스터를 달고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황제 카드는 강제 리더십이라면 이 전차 카드는 이끌어주는 리더십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갈 테니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리더십에 땡겨오는 힘의 리더십이 있는 카드가 전차 카드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차 카드도 역시나 검은색, 흰색, 아까 그 여사제 카드에 나왔던 보이드와 악힌, 선과 악, 백과 흑 이런 식으로 선택지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갈림길이 생기는 곳에서 선택하는 건 이제 나머지 카드들의 연관성을 보면 되겠죠. 일단 이거는 출발했고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이니까. 근데 보통 전차 카드가 맞아요. 전차 카드가 가보자고 렛츠고 이게 맞아요. 이미 바퀴는 굴러가고 있고 엔진에 불이 켜진 거예요. 이미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차 카드가 그 가보자고 해석도 맞는 게 뭐 본인한테 일이 많거나 되게 바쁘고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가보자고 들어가자 이런 카드로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차 카드는 당겨주는, 본인을 이끌어주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네. 아유, 요즘 머리카락이 빠지네 자꾸. 다음 요 8번 카드 힘 카드 나왔어요. 8번 카드가 힘 카드인데 어떤 이렇게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분이 사자를 길들이고 있죠. 그 오늘은 타로가 타로 좀 보는 게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이라. 네, 그래서 이분도 머리 위에 그 무한대 표시가 그려져 있죠. 네. 자, 일단은 머리 위에 무한대 표시가 그려져 있다는 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런 그 강한 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한 분. 일단 무한대 표시가 있는 거는 대부분 그래요. 직감이 뛰어난 사람. 예,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고, 자, 이렇게 사자를 길들였다는 거. 이 사자가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타는 것 자체가 힘 카드잖아요. 이 사람은 사자도 길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리더십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힘 카드를 얘기를 해보면은 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용기를 준다거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북돋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힘 카드가 적용되는 게 어떻게 또 적용되지? 아, 이 힘 카드가 이제 인복이 강하다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복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유죠.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내가 뭐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조금 낮아졌을 때 옆에서 이 힘 카드를 가진 이 사람이 나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주고 자존감을 올려주고 하니까 이 사람 곁에는 인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 정신적인 지주 개념 플러스 리더십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굉장히 뭐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설명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이 힘 카드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카드예요. 뭐 앞에 악마나 이런 카드들이 나와도 힘 카드가 나오면 그 악마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힘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9번 은둔자. 이게 허밋이라고 돼 있는데 허밋이라고 써 있죠? 사람이 은둔자예요.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하나 켜놓고 긴 로브를 입은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 분께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 은둔자라고 합니다. 이 은둔자는 일단은 카드가 딱 보면 이 사람이 외롭고 쓸쓸해 보여요. 은둔자라는 의미 자체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이런 건 있는데 은둔자이기 때문에 장점은 있어요. 굉장히 박학다식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업 운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사람. 은둔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할애를 하고 그게 다 지식과 정보를 빨아들이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둔자가 뭐 한 가지를 할 때 가볍게 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하고 항상 모든 변수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꼼꼼하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깐깐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성격 탓인지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는 느낌도 있는 겁니다. 너무 고지식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IN 타입, 그런 의미로 은둔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지식하다, 꼬장꼬장하다. 자, 그 다음에 10번 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보통 타로 카드 해석하기로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운데에 큰 바퀴가 있고 옆에 뭐 악마도 있고 뭐 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날개 달린 소도 있고 날개 달린 사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드죠. 하늘에 구름 위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카드가, 이것도 룬 문자 이런 건데 요거까진 제가 딥하게 해석을 안 해서, 아무튼 요 룬 문자도 돼 있는 바퀴가 있다는 거.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게 약간 전차 카드랑 비슷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운명은 흐르기 시작했다.
정해진 거는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차 카드는 내가 갈림길을 만날 수 있다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얘가 굴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느낌? 내가 오히려 바퀴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고, 행운, 뭐 사랑, 금전적인 횡재 이런 걸 뜻해요. 물론 악마가 하나 존재를 해서 리스크는 있지만 주변에 금색으로 된 동물과 사람, 그리고 위에 앉아있는 스핑크스의 존재, 이 수레바퀴의 존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있더라도 나한테 들어오는 행운이나 나한테 들어오는 뭐 그 재획, 뭐라 그래, 횡재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나한테 복을 이끌어다주는 바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대충 예상을 해보죠. 5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11장째 설명을 하니까 30분. 가보죠. 자, 10번 다음에 11번 정의,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정의 카드가 사실 그 여사제나 교황이나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나 비슷한 계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선택, 아니면 뭐 선택지, 방향성, 혹은 그 지식 정보 공유, 뭐 요런 거를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저스티스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다 하면 4시간 정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의 카드는 약간 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선택의 기로는 정해주는데 이거는 법대로 해, 그런 카드예요. 말 그대로 이 검과 여기 저울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요즘에 그 법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법원 동상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거 보면 항상 사람이 칼과 이 저울을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스티스는 약간 법대로 해라, 냉정해요. 냉철하고 냉정합니다. 이 저스티스, 이 정의 카드는요. 그래서 그 티죠. 예, 요즘 얘기하는 티발롬이라고 하죠. 정의의 여신 티발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의 카드는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서 딱 그냥 탁탁탁탁, 안 돼, 이건 돼, 아니 안 돼, 중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정의 카드가 사람으로 치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균형 있게 얘기해 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법대로 하니까 깔끔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우 쟤는 중간이 없어, 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좀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약간 저스티스가 그런 느낌이에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A, B 중에 정답을 하나 명확하게 얘기하는. 저는 제가 F긴 한데 T한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T 성격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매달려 있는 남자예요. 이 사람은 그 나무로 된 기둥에 발을 묶어놓고 본인이 그 발을 묶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인데 머리에 빛이 나고 있죠. 자,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잡생각이나 고민이 많은 반면에 어떻게 보면 그 지식적으로 좀 깨우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달린 사람은 오히려 본인을 채찍질해서 인생의 경험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대신 희생 얘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남을 대신해서 본인이 그걸 자처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당해서 몸으로 직접 깨닫고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로도 같이 설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본인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될 수가 있는, 매달려 있는 남자 카드예요. 매달려 있는 남자는 크게 키워드가 많이 없고 설명할 게 그다지 많이 있진 않아서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13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저 꽃 카드에는 이 사람이 사신의 낫을 들고 서 있지만 원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죽음 카드예요. 데스 카드입니다. 13번. 이제 그 해골로 된 기사, 이게 사신이겠죠? 이 사람이 깃발, 검정색이 흰 꽃이 있는 깃발을 들고 흰 말을 타고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사실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신이죠, 말 그대로. 죽음을 담당하는 신, 죽음. 그런 사람이 인간 세계에 내려왔다. 죽음을 뭐 전파하러 왔다. 그런 의미인데 이 죽음 카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다가 죽음, 말 그대로 카드 직접적인 의미로 죽음이라는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로 죽음 이후의 새 출발,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고 줄 바꿔서 글을 다시 쓰는. 그래서 이 데스카드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 그대로의 끝과 끝났으니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크게 보자면. 근데 이 죽음 카드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키워드겠죠? 그 두 개를 합쳐보면 살아있던 것이 죽고 죽은 것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니까 큰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죽음 카드는 큰 변화, 그 다음에 포기, 포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죽음이 의미하는 게 끝이니까 끝을 의미하는 포기, 요 단어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죽음 카드는 얘기하신 대로 대격변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격변 카드. 잠깐 저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컨닝 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이 죽음 카드가 의미하는 건 끝, 새로운 출발, 대격변, 포기, 요런 거. 자, 그러면 14번 균형, 절제, 요런 걸 뜻하는 카드입니다. 이제 머리에 빛나는 관 같은 걸 하나 쓰고 붉은색 날개를 등에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뒤에 저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거야. 태양이 떠오르고 꽃밭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발이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물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물잔을 바꿔가면서 물을 맞추고 있는 그림이 있죠. 이 두 개를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카드의 이름 그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균형 카드니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발이 한쪽은 물에 있고 한쪽이 땅에 있고 두 개의 물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 높이를 맞추는 그런 걸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좀 깨우치고 있는 듯한 이런 머리에 후광이 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절제하다, 인내하고 있다, 참고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절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카드니까 날개가 붉은 거는 그 이 사람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에너지를 뜻하는 건데 붉은색이 굉장히 정열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균형을 맞추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이라 뭔가 한 가지를 탁 내세우고 싶은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힘을 약간 좀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일단 붉은색이 굉장히 정열적인 색이고 열정을 뜻하는 색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내와 뭐 절제, 균형, 피해 물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생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문제 해결하는 시간이 좀 더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게 절제 카드긴 한데 그게 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 중이라서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 카드는 몇 번 나왔죠. 악마가 서 있고 앞에 여성과 남성이 그 기둥에 사슬로 묶여 있고 또 한쪽에는 포도송이 한쪽에는 불꽃을 표현하는 말이 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지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선택, 모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악마 카드는 사실 뭐 RPG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악마와 계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3자의 개입. 악마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의 무언가도 나에게 달라. 거래를 하자. 악마와의 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큰 위험 수단을 안고 내가 이득을 보는 경우 혹은 제3의 누군가 타인, 그러니까 뭐 본인이랑 친한 친구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랑 친구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데 이 악마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압박, 제3의 인물, 그 이제 악마의 계약처럼 내가 손해를 보면서 얻고 싶은 걸 얻는다. 그리고 모험 혹은 선택 이런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배경이 검은 것도 악마라는 존재를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효과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악마 카드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자, 그리고 타워 카드입니다. 16번 카드예요. 탑 카드, 타워 카드. 타워에 번개가 치고 불이 붙고 뚜껑이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고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이런 뭐 번개, 비 같은 것도 내리고 있어요. 이 타워 카드는 뭐냐면은 이것도 대격변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변화하고 바뀌고 사고를 예방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이 타워 카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탑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바꿔봤을 때 내가 타워 앞에 있고 타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도망을 가야죠. 그 무너지고 있는 타워는 내가 어떻게 그걸 붙잡아서 그 타워가 안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타워가 무너지고 있는 건 그냥 보고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격변이 일어나고 뭐 위험한 일이 있고 그런 생기는 일을 본인이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타워의 영향이 너무 큰 거죠. 본인이 노력해서 이걸 어떻게 잘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고 무너지고 있는 타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 뭐 무너지기 전에 바닥 공사를 튼튼히 해놓거나 뭐 주변에 안전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 않는 한 무너지고 있는 타워는 어떻게 본인이 손을 써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받아들여야 하는 격변이라고 볼 수 있죠. 외부적인 큰 압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7번 별 카드를 봅시다. 별 카드도 한 사람이 이렇게 한쪽 발은 물에 있고 한쪽 발은 땅에 있고 한 손은 물 쪽이 연못 쪽에 있고 한쪽은 물을 땅에 뿌리고 하늘에 별이 떠 있고 여러 가지의 별이 있다. 네, 이게 별 카드입니다. 이 별 카드는 단순히 해석해서 제가 몇 번 얘기가 나와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요거는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하수 별똥별을 보고 우리가 소원을 빌잖아요. 별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별이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희망적인 카드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 카드의 소원을 빌면 별이 기회를 물어다 준다. 아니면 변화할 수 있는 무언가 포인트를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들어온 횡재,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별 카드는. 그게 아니면 별 카드도 마법사 카드랑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거는 균형을 계속 의미하는 거죠.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기둥 두 개나 이렇게 한쪽 발을 담그고 한쪽 발을 빼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모두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한 가지로 치우쳐 버리면은 다른 쪽의 변수를 생각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수 있게 계속 균형을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뭐 내가 별똥별에게, 그러니까 별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이 잘 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어서 비트코인이 잘 됐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무한정 잘 될 순 없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본인이 예상해서 균형을 맞춰서 이걸 넣을 땐 넣고 뺄 땐 빼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균형이 돼 있는 카드들은 모두 그런 얘기를 뜻해요. 그 뒤에 따라오고 있을 무언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까지 변수까지 생각하고 균형을 맞추고 하기 위함이어서 이렇게 계속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달 카드입니다. 달 카드는 하늘에 달이 떠 있고 이 강아지나 여우처럼 보이는 두 마리의 동물이 달을 쳐다보고 있고 길이 이렇게 산에서 한 길로 이어져 있고 연못에서 갑자기 전갈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양쪽에 여기도 기둥이 있죠. 자, 이렇게 양쪽에 기둥이 있다는 거는 균형, 선택지 요걸 의미하는데 달 카드는 약간 그거예요. 여기 있는 이 동물 두 마리가 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전갈이 다가오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뒤에서 다가올 위협을 생각을 못한다 라고 그림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자, 그래서 달 카드가 거짓말이나 배신을 의미할 때 달 카드가 자주 나와요. 거짓말이나 배신자나 뭐 사기나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요 달 카드가 많이 나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걱정하다가 뒤에 따라오는 더 큰 문제를 내가 직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거고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뒤에 다가올 위협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달 카드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혹을 의미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한테 시선을 쏠리게 해서 전갈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태양 카드입니다. 태양이 굉장히 크게 있고 하얀색 말을 타고 아기가 머리에 화관을 쓰고 말에 이렇게 타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고 붉은색 천이 이렇게 돼 있죠. 이 태양 카드는 태양이란 뜻도 그렇고 붉은색 천도 그렇고 굉장히 정열적인 카드입니다.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니까 뭐 경사, 행복한 일, 뭐 축하받을 일, 밝음, 뭐 행운, 뭐 출산, 뭐 아무튼 경사랑 경사는 다 붙어 있는 게 태양 카드인데 근데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좀 다른 키포인트로 설명되는 게 애기가 타고 있잖아요.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마냥 좋은 것만 보고 마냥 마냥 철이 없게 있는 사람. 그래서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쫓고 있는 거고, 내가 이제 마주하기 싫은, 내가 회피한 것들, 그런 거는 나중에 한 번에 몰려오겠죠.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그래서 태양 카드는 그런 조언이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20번 심판 카드예요. 심판. 이것도 간단히 말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카드 이름은 심판, 저지먼트 심판 카드고. 우엉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 심판 카드는 그 이제 위에 있는 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준다. 정답을 알려준다. 그래, 얘가 정답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아까 전에 교황 카드는 정답이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사람인데, 이 심판 카드는 정답을 제시해주는 존재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란 말 그대로 이 높은 존재가 이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한테는 넌 계속 그렇게도 좋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걸 고쳐야 해. 이렇게 쓴소리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 보면 본인이 그 어떻게 배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본인이 고쳐야 할 점이나 이런 거를 듣는 입장에서는 이 심판해주는 심판자가 귀인이 될 수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튼 이 사람의 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 붉은색 날개나 이 나팔 소리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 조언이나 정보를 기다리는 그런 카드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에 뭐가 묻었는데 됐다. 자, 그리고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 월드, 세계, 세상, 세계 카드라고 보면 되겠죠? 더 월드. 잠깐 딴 길로 세자면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더 워르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 와르도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예, 그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었나. 아무튼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예, 세상을 멈추는 기술. 더 와르도 바바바바바바바바. 아무튼 이 마지막 더 월드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 카드, 이 세 개 더 월드 카드는 일단은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이나 동물들이 나오고, 아까 운명의 수레바퀴랑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식물로 된 동그라미 안에서 사람이 천을 감싸고 은초대 이렇게 두 개 들고 있고 하는 거. 자, 은초대 두 개가 상징하는 건 기둥이나 균형, 마찬가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절제, 균형. 이것도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카드고, 근데 요거는 약간 저거예요. 더 월드 세계 카드가 인복이 많고, 아니면 조만간 주변에서 축하받을 일이 생기고, 혹은 이 사람이 되게 편안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 사람이 뜻하는 대로 그냥 여행이나 휴식, 내 스스로 리프레싱하는 시간, 뭐 그런 일을 뜻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더 월드 카드는 주변에 인복도 많고 본인 스스로 행운도 굉장히 많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희망적인 카드로 볼 수 있겠죠.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희망적인 카드. 자, 요렇게 메이저 카드 22장 설명하는데 1시간이 걸렸네요. 아우, 1시간을 연달아 말하니까 힘드네.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 아이고. 하루종은 그래도
중간중간 쉬는데 이거는 야 이거 쉬지도 않고 연달아서 1시간을 말하니까 힘드네. 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마이너 아르카나.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마이너 아르카나라 그러고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코트라고 부르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이고 잠깐 쉽시다. 오늘은 복숭아 아이스티를 타왔습니다. 아이고 쉽다. 아 맞아 쉬면서 내일 방송 공지를 짧게 드리자면은 내일 저녁에 일정이 좀 있어서 내일은 일찍 키고 일찍 끄는 방송을 할 겁니다. 한 2시 여간에 켜서 내일도 한 8시 9시 전에 피부에 좋은 음식이요? 물이요 물.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좋아져요. 물 많이 마시고 잠 많이 자면 피부 좋아집니다. 밀가루 끊고. 밀가루가 피부 제일 안 좋아요. 과일, 야채. 자 이제 슬슬 해볼까? 천천히 하죠 그냥 슬슬. 아니면 그냥 나를 나눠서 다른 날 할까? 냠냠냠. 맞아요 수업이라 오래 하면 또 지치거든 사람들이. 오늘은 메이저만 끝낸 걸로 하고 내일은 요 두께를 설명할게요. 내일은 나무랑 컵, 그 다음에 토요일은 휴방 전달드렸으니까 토요일은 휴방하고 일요일날 마저 칼과 동전을 하는 걸로. 오늘은 아무튼 메이저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고 요거 있잖아요. 요 제가 공부한 요 자료가 아마 저한테 파일이 있을걸요? 다시 보기 아프리카는 자동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제 방송국 가시면은 다시 보기가 자동으로 등록될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
제가 파일로 있으면 파일로 찾아보고 제 디스코드 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나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요거 제가 파일을 한번 찾아보고 이 파일이 있으면 이게 아마 워드 파일일 텐데 이 워드 파일 찾아보고 제가 있으면은 디스코드 방에다가 파일 올려드릴게요.